S&P 500 코어 나스닥 100.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두 지수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왔다. 기술 혁신과 자본 시장의 힘을 등에 업은 이 지수들은 이제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다. 문제는 투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다.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려는 순간 투자자 대부분은 같은 갈림길 앞에 선다. 원화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환전과 계좌 개설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투자 방식의 차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선택은 수익률을 넘어 세금, 계좌 구조, 나아가 장기자산 설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국내 상장 미국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다. 증권사 앱에서 원화로 바로 매수할 수 있고 환전 과정도 필요 없다. 거래 시간 역시 국내 시장에 맞춰져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편의성을 이유로 국내 상장 ETF를 선택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의 순자산 규모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일반 계좌에서 매수할 경우 투자 수익은 배당 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순간 과세 체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때부터 수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누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장기 투자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처음에는 체감하지 못했던 세금 부담이 어느 순간 급격히 현실로 다가오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단기 수익만을 기준으로 보면 세율은 낮아 보이고 수수료 역시 해외 ETF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에서 이러한 판단은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다. 세금은 수익의 일부를 한 번만 되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성장 속도 자체를 바꾸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해외 직투 ETF는 이러한 측면에서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은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일정한 세율로 과세가 끝난다. 수익 규모가 커져도 세율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종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세금 계산에 반영된다. 물론 해외 직투에도 단점은 있다. 환전 비용이 발생하고 거래 시간은 한국과 맞지 않으며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든 불편함은 예측 가능한 세금 구조라는 장점 앞에서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높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진다. 바로 운용보수다. ETF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비교하는 항목은 연간 보수율이다. 몇 퍼센트의 차이가 장기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주요 미국 지수 ETF들의 보수 차이는 연 0.02 물결 0.05% 수준에 불과하다. 면 세금 구조의 차이는 누적 수익의 20% 이상을 가릴 수도 있다. 수수료는 빙산의 일각이고 세금은 수면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변수인 셈이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상품보다 계좌를 강조한다. 김동엽는 ETF의 성과는 지수를 얼마나 정확히 추종하느냐보다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기 투자자일수록 세금과 계좌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단기 수익률에만 집중해 계좌 선택을 미루는 것은 장거리 마라톤을 슬리퍼를 신고 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결국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직투 ETF의 선택은 어느 쪽이 무조건 더 좋다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투자 목적과 기간, 그리고 자금의 성격이다. 노후 자금인지,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돈인지에 따라 정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질문을 뒤로 미룬 채 가장 익숙하고 쉬운 길을 택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앞에서 뒤늦게 구조를 다시 점검하게 된다. 미국 지수 ETF 투자는 단순한 상품 선택이 아니다. 이는 장기자산 관리 전략의 출발점이며 과 제도를 이해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사이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분기점이다. 국내 상장 ETF의 편리함과 해외 직투 ETF의 구조적 안정성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에는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 또 5년, 10년 뒤에 사용할 중장기 자금은 어디에 담아야 할까? 그리고 아이서, 연금 계좌, 해외 직투라는 서로 다른 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각자의 힘을 발휘할까? 이 복잡한 선택의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계좌별 세제 구조를 하나씩 분해해 볼 필요가 있다. 파트에서는 바로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한다. 미국 지수 ETF 투자에서 어떤 상품을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계좌에 담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투자 목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 노후를 위한 장기 자금과 오물결 10년 내 사용 계획이 있는 중장기 자금은 같은 ETF라도 전혀 다른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제도는 수익률의 보조 장치가 아니라 기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노후 자금을 전제로 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선택지는 연금 계좌다. 연금 저축과 IF는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계좌 안에서는 ETF를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아도 일정 연령에 도달해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가 유예된다.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시간 동안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낳는 구조가 유지되며 장기간에 걸쳐 자산의 성장 궤적 자체를 바꿔놓는다. 인출 시점의 과세 방식 역시 연금 계좌의 강점이다. 일반 계좌나 해외 직투에서 적용되는 고정세율과 달리 연금 수령 시에는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장기간 운용으로 불어난 자산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체감세율은 더욱 낮아진다. 같은 ETF에 투자해 동일한 수익을 냈더라도 어떤 계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최종 실수령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에 대해서만큼은 연금 계좌를 대안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권은 연금 계좌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세제 구조 자체라며 마이너스 20년 이상 장기 투자라면 연금 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연금 계좌에서 ETF를 운용하면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이 동시에 작동해 장기 성과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든 자금이 노후를 향해 묶여 있을 수는 없다.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비처럼 일정 시점에 사용해야 할 중장기 자금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선택지는 아이서와 해외 직투다. 두 제도 모두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작동 방식은 전혀 다르다. 아이서는 일정 기간 계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한도까지의 수익은 세금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투자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 규모가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경우에는 아이서의 세제 혜택이 눈에 띄게 작동한다. 실제로 산물결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아이서가 해외 직투보다 높은 실수령액을 기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아이서에는 구조적 제약도 분명히 존재한다. 계좌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만기 시점에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리 효과가 일시적으로 끊길 수 있으며 투자 전략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 투자 규모가 큰 투자자에게는 모든 자금을 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반면 해외 직투는 화려한 절세 혜택은 없지만 구조는 단순하고 유연하다.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분리되어 있으며 투자자가 매도하기 전까지 과세 시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기본 공제 역시 매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 의무 보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금의 출입이 자유롭다. 투자 일정이 유동적인 자금일수록 해외 직투의 장점은 분명해진다. 이처럼 아이서와 해외 직투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투자 기간이 짧고 연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아이서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투자 금액이 크거나 자금 사용 시점이 유연해야 하거나 달러 자산 자체를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외 직투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선택의 기준은 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제도가 투자자의 상황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에 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은 목적 중심 사고를 강조한다. 강창희는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돈을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노후 자금, 중장기 자금, 단기 자금은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세제 혜택은 보너스가 아니라 그것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 지수 ETF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냐 해외냐라는 이분법이 아니다. 노후를 위한 장기 자금이라면 연금 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중장기 자금이라면 아이서와 해외 직투를 놓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ETF 자체의 미세한 수수료 차이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최근 정책 환경 역시 이러한 판단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는 개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 계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왔고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바뀐 뒤에 움직이기보다 현재의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가 더 큰 선택지를 확보하게 된다. 미국 지수 ETF 투자는 단순한 해외 투자 트렌드가 아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상품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시간과 세제 혜택은 되돌릴 수 없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높은 수수료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이다. 이제 선택은 명확하다. 복잡한 계산은 제도에 맡기고 투자자는 자신의 삶과 목적에 맞는 방향을 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